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한국 경제 이미 대공황 시작됐다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매일경제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기업들 비상등 켰다. 10곳 중에 7곳이 내년 자금난 악화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대기업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비상경영 체제에 지금 돌입을 하면서 지금 뭔가 중소기업들뿐만 어려운 게 아니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대기업들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진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주요 49개 대기업들 중에 앞으로 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대답한 대기업이 3곳 정도에 불과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10%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한국 증시 상황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냐? 한국 증시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이제 인디케이터 중에 하나인데, 현재 코스닥 주가 지수는 고점부터 이제 쭉 그냥 거의 하락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 싶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대세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사실은 전 세계에서 주식시장 중에 한국만 왕따라고 봐도 될 정도거든요. 한국 분위기가 지금 제일 심각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현재 미국 증시는 우상향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반대로 가고 있죠. 유럽 증시는 상승하다가 보합 추세 국면에 들어섰는데 단기적으로는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 증시도 쭉 상승하다가 약간의 하락 추세를 보인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 일본 증시도 보합 박스권 추세에 돌입하고 있고, 홍콩 증시도 지난 시간 동안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오히려 반등을 해서 지금 이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빼고 전 세계가 거의 보합 추세인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지수가 굉장히 큰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삼성전자 주가를 이제 예시로 들어드렸는데, 삼성전자 주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IMF 때보다도 지금 현재 하락 추세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시그널을 주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주가만큼 솔직한 게 없거든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왜 한국 증시를 떠나가고 있을까? 요거를 조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재 AI한테 물어보면은 한국 경제가 어려운 이유, 경제 침체가 우리나라가 조금 심각해질 것 같은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뉴스 기사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경제가 전 세계의 높은 대외 의존도를 갖고 있다. 즉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지면 한국 경제도 어려워지는 구조로 간다. 근데 이제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 경제 어려워지고 있고,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인 상황이다 보니까 대외 의존도가 높은데 지금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 한국 경제 둘 다 안 좋은 상황이다. 세계 경제의 둔화 때문에 한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한국은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악화 가능성, 이런 것들 내부적인 경제 취약성을 안고 있는 데다가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메리트도 없는 상황이다. 즉 단기적으로도 위험하지만 장기적으로도 투자 메리트가 적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사실은 투자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 투자할 거면 대만에 하면 되고, 선진국에 투자할 거면 미국이나 유럽에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에다 투자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인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도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지금 다 경기가 불경기라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살아남으려고 마지막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냐? 바로 코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이제 2018년 이후로 현재까지의 CC데이터라는 업체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 한 수년 동안 6년 동안의 비트코인 투자 거래대금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월간 거래대금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최근에 한국의 코인 거래대금이 폭증을 했어요. 완전 미친 듯이. 지난 2021년 불장 때보다도 현재가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막 거의 수직으로 치솟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암호화폐가 하나의 어떤 마지막 희망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인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정말 욕을 많이 먹어요. 왜 그러냐?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서 코인 투자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리스크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욕을 엄청 먹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독이든 성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파동 끝자락에 와 있는 상황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10만 달러 강하게 돌파하면 괜찮다. 하지만 10만 달러 깨고서 9만 달러대 오면은 이제 단기 상승 추세가 꺾이게 되는 신호 중에 하나일 수 있고, 특히 8만 달러대, 8만 5천 달러대 부분 깨지면은 완벽하게 시장이 꺾이려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의하셔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손절 짧게 해서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인데,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한국인들이 어떤 시장에 몰려들면 늘 그 시장이 고점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실제로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이 2021년 불장부터 현재까지 쭉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대거 들어왔던 순간들을 제가 차트에 표시해 드렸는데 이때였어요. 이때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55%, 이더리움이 한 7, 80%인가? 알트코인들도 한 7, 80% 빠졌고, 요때 2024년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요때 한국인 투자자들 많이 들어오고 나서 무려 8개월의 시간 동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단기 하락 내지는 보합 추세의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요번에도 어마어마한 한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역대급으로 코인 시장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과연 한국인 투자자들이 고점 판도기로 약간 그런 인간 지표 역할을 할지 말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흥미로운 고점 징후의 시그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미국 컨퍼런스 보드라는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거의 40년 만에 최대 수준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소득에 대한 기대감이랑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가요. 소득이 올라가면 기대감도 올라가고 소득이 떨어지면은 이제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가는데 요번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바꿔서 말하면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감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완전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굉장히 수상하고 심상치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득 증가랑 주가의 상승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소득이 늘어난다라는 건 소비와 소득이 늘어난다라는 건 결국 경제가 활발하고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게 됩니다. 즉 경제가 좋아지면은 사람들이 돈도 잘 쓰고 하니까 기업들 매출도 늘고 주가도 올라가요. 반대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여윳돈이 없으면 주식 투자할 돈도 없고 소비할 돈도 없으니까 기업 매출도 떨어지고 주가도 빠져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득의 증가가 없이 주가가 상승하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소득이 많아져야지 돈을 쓸 거고 돈을 써야지 기업 매출이 늘어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텐데 지금은 뭔가 소득에 대한 기대감은 없는 채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없는 채 주가의 상승 기대감만 최고치인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한국인들이 코인에 완전 몰빵한 것처럼 미국인과 전 세계인들도 마지막으로 대규모 베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지표는 월간 펀드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2020년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 코로나 쇼크 이후로 이렇게나 많은 돈이 미국 주식시장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펀드를 통해서 미국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돈이 압도적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이에요. 전 고점 2021년 코로나 쇼크 당시의 불장 시작점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가파른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미들이 지금 탈탈 털어넣어서 주머니에 있는 돈 쌈짓돈까지 다 털어넣어서 지금 주식시장에 넣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조금 약간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 세계의 마지막 도미노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너진다라는 거는 미국이 무너지기 전부터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 한국, 그다음에 일반적인 개발도상국 이런 국가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경제 위기가 올 때 미국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전 세계 선진국 주요 국가들 중에 첫 번째로 무너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전 세계 주가 지수 중에서 한국이 가장 가파르다 싶을 정도로 빠지고 있어요. 주식시장도 보게 되면 현재 지금 미국만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이제 주가 지수들은 빠지거나 보합 추세거든요. 즉 반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면은 미국밖에 투자할 국가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미국이 무너질 때가 전 세계 대공황의 시작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이번 자료 준비하다 보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좀 자세히 보시면 자 더 마켓 EAR이라는 이제 그 어떤 그 사이트의 어떤 그 차트 자료를 이제 보게 되면은 풋콜 레이쇼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미국 증시 차트고요. 미국 증시 차트고 요거는 이제 풋콜 레이쇼인데 풋콜 레이쇼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상승 베팅을 한 투기 자금들이 많으면은 이 지표가 떨어지고 하락 베팅을 한 투기 자금이 많아지면 이 지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질 때 자 요때 보시면 지수가 빠질 때는 하락 베팅이 늘어나니까 이 지표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하락 베팅이 줄어드니까 이 지표가 떨어져요. 근데 하락 베팅이 지금 거의 없어졌고 상승 베팅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건 레버리지 ETF의 통계로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상승 베팅이 하락 베팅보다 지금 11배가 많아요. 원래 하락 베팅보다 상승 베팅이 많은 게 일반적인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과도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상승만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승을 너무 많이 기대하게 되면 코로나 쇼크가 터지거나 이렇게 주가 지수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2021년 주가지수 고점 찍고 떨어질 때도 상승 베팅이 최고점에 다 도달한 이후로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 이때 엔비디아도 반토막이 넘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상승 베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모두가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장 조금 우리가 이제 위험을 준비해야 되는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상황이고 자 현재 이제 미국의 찰리 빌렐로라고 유명한 이제 어떤 매크로 분석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식도 사상 최고가, 집값도 사상 최고가, 코인도 사상 최고가. 근데 미국의 국가 부채도 사상 최고치인데다가 물가 지수는 42개월째 33% 이상 고물가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다. 이 상황에 금리는 또 인하될 예정이다.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모든 게 다 극단적인 값으로 치닫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을 살아보면 느끼시는 거겠지만 모든 게 다 극단적으로 극단값으로 치닫게 되면 상황이 완전 뒤집히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건강하던 이제 어떤 건강한 신체를 타고 났어도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하고 계속 이제 안 좋은 생활을 반복하다가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 건강이 확 안 좋아지죠. 우리가 어떤 선을 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종잡을 수 없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막 건강도 뭐도 다 안 좋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것이든 이제 세상의 진리는 극단값으로 치닫았을 때를 제일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이 미국 증시나 이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극단값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가 이제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두가 지금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현재 2025년 정도 됐을 때 트럼프 취임일 맞춰서 2025년 상반기가 거대한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변곡점이라는 거는 크게 올라가든 크게 떨어지든 뭔가 거대한 변동성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마지막 불꽃이 나오면서 주가 지수가 말도 안 되게 폭등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하락 압력을 받기가 딱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불꽃이 시작되면서 폭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분명 내년 초부터 2025년부터 시작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2025년에 주가 지수가 이제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한다? 이거는 명확한 하락 신호가 될 수 있고 꺾인다라고 한다면 더 명확한 하락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2024년 이제 연말을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연말에서라도 조금 이제 현금화를 많이 해놓을 필요가 있겠고 확실하게 이제 연말이든 내년 초에든 확실히 분위기가 뭔가 확 안 좋아지는 흐름이 이제 보인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금 보유량을 늘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